안녕하십니까. 자, 진심으로 통하는 언어, 거기서 좋게 대독쌤 최현영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5강인가요? 5강. 시작이 반이다. 우리 이제 1강을 하면서 반을 했으니까 5강 했고, 이제 5강 했으니까 다 한 건가? 그죠? 자, 웃어줘. 그런 거에 안 웃으면 쌤이 좀 뻘쭘하잖아. 그죠?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쌤하고 이제 5강을 여러분 나갈 텐데요. 이제 반이 여러분 진행이 돼요, 반이. 쌤하고 연습 지문을 하는 게 아마 이제 여러분 6강까지일 거예요. 6강까지. 6강까지는 여러분 실제로 한 지문당 한 문제, 일치 문제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 7강서부터는 4강은 한 지문에 여러분 실제로 4문제 있는 난이도 약간 높은 지문으로 여러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강, 6강에서 여러분 정말 정리 잘해서 7강에서 실전 문제 들어갈 수 있을 때 완벽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복습 여러분 잊지 말도록 하세요. 내가 쌤이 이제 눈에 얘기하지 언어의 영역의 성패는 복습이 좌우랍니다. 물론 이 강의 자체가 그죠? 인터넷 강의이기도 하고 중간에 문제를 푸는 시간은 따로 주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들어와 줘야 돼. 그건 뭐 여러분 당연한 거고 근데 그 과정보다는 강의를 듣고 나서 얼마나 강의를 자기 것으로 소화를 잘하고 그죠? 이 강의를 얼마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습득했느냐 이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여러분 그 점 확실히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연습지문 7을 여러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지문 7. 자, 연습지문 7.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이 여러분 가나 다라 마 바로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좀 가달락을 선생님이 조금 길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가나 다라 마 바. 선생님이 각 지문이나 강의별로 중요한 얘기들을 해나가지 과연 벼룩쌤이 이 지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까 궁금하죠. 그죠? 벼룩쌤의 이야기 보따리가 여러분 매 시간마다 펼쳐지고 있잖아. 실제로 선생님하고 이제 비문학 수업을 딱 해보니까 어때? 정말로 배울 것도 많고 연습해야 될 것도 많지.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안 했잖아. 그냥 지문 읽고 문제 풀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다고. 자, 그러지 마 얘들아. 자, 쌤을 만났잖아. 자, 그럼 이제부터 가달락을 먼저 봅시다. 잘 봐 얘들아. 봐. MP3의 압축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G이나 ARJ 등과 같은 일반적인 압축 방법과는 매우 다르다. 보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밑줄 MP3의 압축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일 및 소리의 특성에 따라 압축 방식을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 잘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가달락에서 지금 필자가 뭐에 대해서 쓰고 싶을지를. 자, 진짜로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글을 읽는 느낌이 들면 안 되고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을 쓰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쌤은 개인적으로 가달락만 읽어도 이 글 전체의 내용이 다 짐작이 가. 자, 쌤하고 이 질문을 이해하기 앞서서 자, 저쪽에서 여러분 다른 선생님이 얘기를 좀 펼쳐나가도록 할게. 자, 이쪽을 잠깐만 여러분 먼저 좀 봐줘. 자, 봐줘. 자, 실제로 여러분 이제 기출지문에서 서론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서론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이제부터 잘 봐, 얘들아. 봐봐. 첫 번째 문장이 이거야. 분청사기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술성을 얻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자, 분청사기가, 봐. 예술성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분청사기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 자, 다시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야. 분청사기가 예술성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분청사기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피면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논제는 뭐야? 이거지. 자, 그런데 분청사기가 예술성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걸 알려면 분청사기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화살펴보세요. 이걸 먼저 알아야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쌤이가 이해 가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다음에는 우선 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겠니? 그렇지. 우선 분청사기의 역사적 형성 과정. 자, 이거에 대한 답이 먼저 나오겠지. 실제로 여러분 이 글에 여러분 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통시적인 구성의 글이 나왔어요. 자, 왜 통시적인 건 알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뭐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여기 봐.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이거에 대한 답.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 결국 이 글에 뭐가 나오냐면 주제가 나오겠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분청사기가 어떻게 예술성을 얻게 되었는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쌤 같은 경우는 서론만 읽어도 본론의 내용이 어떻게 짐작이 되겠다라는 게 술 나와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지문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서론을 통해서 본론의 내용을 추리하는데 이런 여러분 복합적인 그런 논제도 그 선후 관계를 밝혀서 아, 우선 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지? 하여튼 자꾸 추측을 해,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가달락의 내용을 이제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MP3의 압축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GB나 ARJ들과 같은 일반적인 압축 방법과는 매우 다르다. 보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MP3의 압축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일 및 소리 특성에 따라 압축 방식을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지. 자, 그럼 물어볼게. 필자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야? 이 글의 실질적인 논제는? 그렇지. 대답해 줘야 돼. 결국 MP3. 자, MP3의 여러분 압축 방식, 이게 궁금한 거지. MP3는 도대체 어떻게 압축을 하는지, 자, MP3의 여러분 압축 방식이 궁금해요. 이게 여러분 실질적인 이 글에 뭐가 되느냐면 논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MP3의 압축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일 및 소리의 특성에 따라 압축 방식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그러면 당연히 MP3의 압축 방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일반적인 압축 방식은 뭐고, 그 다음에 분명히 MP3의 압축 방식은 일반적인 압축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압축 방식은 뭔지. 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가달락을 통해서 아, MP3의 압축 방식은 일반적인 압축 방식이 아니야? 그럼 도대체 일반적인 압축 방식은 뭐고 다른 압축 방식은 뭔지 이걸 먼저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MP3의 압축 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에 대한 얘기가 먼저 본론에 나오겠고 실제로 이 얘기가 결론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줘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 봐달락을 봅시다. 자, 봐달락. 자, 밑에 좀 읽고 여기에 MP3의 압축 원리가 숨어 있어. 자, 둘째 좀 읽고 즉 MP3는 컴퓨터가 디지털 사운드를 미리 분석해서 인간의 두뇌가 걸러내어 인지할 필요가 없는 음향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압축한다. 자, 그러면 결국 봐달락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MP3의 압축 방식이 뭔지 그죠?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마지막 단락은 이 글의 결론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보자. 서론의 논제가 나왔지. 이 논제에 대한 뭐가 나왔어? 답이 나왔잖아. MP3의 압축 방식이 어떤 건지 분명히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러면 마지막 단락은 당연히 이 글의 결론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 글에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쌤이 여기서 하나의 얘기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쌤, 봐달라게 보면요. 셋째 줄에 그렇기 때문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가 있으면 원인하고 결과가 있을 때는 결과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뒷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아주 바람직한 사고야. 그런 식의 질문을 계속 던져줘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중심 문장을 찾을 때 접속어를 중심으로 찾는 건 여러분 맨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이잖아. 그죠? 첫 번째 원칙은 뭐야? 글 전체의 제재 및 주제에 부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야, 이 글의 실질적인 주제가 뭔데? MP3 압축 방식이지. 그러면 MP3 압축 방식이 뭔지 분명히 봐달라. 둘째 줄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단락 같은 경우는 여러분 1번 원칙하고 4번 원칙이 서로 충돌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몇 번 원칙이 더 중요한 거야? 1번 원칙이 더 중요하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자, 1번 원칙. 서론 결론을 통해서 추리한 내용. 글 전체의 제재 및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 2번 원칙. 일반적 진술. 3번 원칙. 의견. 4번 원칙. 접속어. 그죠? 근데 이 네 가지 원칙은 서로 충돌할 때는 언제나 여러분 위에 있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봐달락의 중심 문장은 그 문장으로 봐야 되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자, 그러면, 결론에 이제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본론에는 일반적인 압축 방식과 다른 압축 방식이 뭔지, 자, 이거에 대한 여러분 얘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나달락 봅시다. 자, 나달락. 자, 첫째 줄, 먼저, 첫째야.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압축 방법은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압축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변경이나 손실이 전혀 없는 방식이지. 자, 그러면 일단 나달락에는 일반적인 압축 방식이 나오지. 자, 일반적인 여러분 압축 방식은 무슨 적이라고 나왔냐면 비파괴적이지. 자, 됐지? 이제 여러분 이 얘기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나올까? 궁금한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달락 봅시다. 자, 이제 다달락. 자, 비파괴적인 여기 나왔어. 압축 방식의 알고리즘은 상당히 단순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달락에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 맨 마지막 문장 봐봐. 따라서 소리나 음악 파일은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압축하지 않고 다른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진 파괴적인 압축 방식을 사용하게 되지. 자, 그러면 드디어 다달락에서 파괴적인 압축 방식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진행이 되고요. 아직까지 여러분 파괴적인 압축 방식이 뭔지는 지문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라달락을 봅시다. 읽어볼게. 파괴적인 압축 방식은 한 번 압축한 후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라달락에서는 아까 다달락에서 얘기했던 이 파괴적 압축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원리와 그죠? 용도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마달락을 보면 알겠지만 마달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MP3 얘기가 나오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라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거야. 왜 그러냐면 분명히 여러분 나달락에서는 비파괴적인 포인트를 뒀고 라에서는 파괴적인 포인트를 뒀어. 그런데 지금 다달락 같은 경우는 봐봐 얘들아 봐봐. 일단 비파괴적인 얘기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 파괴적으로 이어지잖아.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다달라기 하는 역할은 연결달라기거든.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여기를 파괴적인 압축 방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 봐. 실질적인 이 글의 논제는 여러분 MP3 압축 방식이야. 그런데 MP3 압축 방식은 비파괴적이니 파괴적이니? 파괴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필자는 여기가 물론 연결단락이긴 하지만 결국 비파괴적보다는 파괴적 압축 방식을 포인트로 해서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다단락을 연결단락으로 봐도 별 무리는 없는데 여길 연결단락으로 보면 구조화를 할 때 조금 무리가 생겨.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을 파괴적 압축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실질적인 건 여러분 연결단락이지만 비파괴, 파괴 중에서 실질적인 이 글의 논제는 뭐니? 비파괴야. 왜? MP3가 파괴지. 미안해. MP3가 여러분 뭐기 때문에? 파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중점을 두고 지문을 선생님이 독해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마단락을 볼게요. 그렇다면 MP3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압축이 수행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 바단락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건 지하철 플랫폼 얘기 나오면서 여러분 예시 도입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단락에서 실질적인 이 글의 논제인 자 MP3의 압축 방식 이게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쌤하고 한번 지문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제재는 여러분 MP3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압축 방식 여러분 이게 궁금한 거겠고요. 자, 이 지문은 결론이 있는 단락이고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주제 단락은 바단락이 되겠지. 자, 이 지문은 병렬식이니까 여러분 구조화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일단 갈라지지.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 나고 여기가 나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여지가 없지. 이게 나고 이게 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 생각이 없어. 왜? 분명히 나는 비파괴적이고 나는 파괴적이니까. 그런데 분명히 다단락은 연결단락이야. 그럼 연결단락은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되냐는 얘기야. 그렇다고 여러분 다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이런 구조화는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포인트를 파괴적에다 두고 그냥 다하고 라를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다를 파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MP3는 파괴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하고 바가 이렇게 되겠지. 자, 실제로 지문을 보면 여기가 본론 1, 여기가 본론 2가 되겠고요. 결론이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여러분 어려운 지문이에요. 어려운 지문인데 자꾸 가를 통해서 지문의 내용을 추리해보는 그런 연습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말도록 하세요.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단락에서 첫 번째 원칙과 네 번째 원칙이 충돌했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잡아나가는 과정 그 과정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자, 선생님 물 한 잔 마시고 자, 지금은 되게 세대가 많이 좋아가지고 뭐 MP3 이렇게 딱 그죠? 요즘 뭐 휴대폰으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듣죠? 그죠? 음악을. 자, 예전에 이제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문제 하나 들어가기 전에 이런 친구가 MP3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는 거의 MP3 음악 중독이야. 그래서 전철을 딱 타면 언제나 MP3를 딱 들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철 타면 그냥 서 있든 앉아있든 이렇게 좀 꾸벅꾸벅 자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는 MP3 들으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춤도 이렇게 이래요 여러분. 좀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인천에서 의정부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인천에서 의정부면 여러분 1호선 끝에서 끝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딱 해서 이제 전철을 딱 탔는데 가방을 딱 열어봤어요. 왜? MP3를 들으려고. 근데 MP3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뭐만 갖고 왔냐면 이어폰만 갖고 온 거예요. 이어폰만. 그래서 그냥 가봐야지 그러는데 중간에 막 손이 떨려. 왜? 음악을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일상인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무슨 결심을 했냐면 흉내내라도 내보자. 그래서 이어폰 있죠. 이어폰을 여기다 딱 꼽았어요. 그리고 이어폰 끝은 가방 속에다 넣어놨어. 그리고 마치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꼽았으니까. 근데 막 이제 마음이 진정돼요. 혼자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쌤 표정 봐. 왜 저러지?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친구가 깜짝 놀랐지. 아, 이어폰 이게 가방에서 빠졌으면 덜렁덜렁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딱 보니까 이어폰 끝이 가방에 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그냥 또 계속 했어요. 딱. 근데 이제 유정교에서 딱 내렸어. 이제 그죠? 이제 집에 갈 일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손도 닦고 딱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그때가 여러분 겨울이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는 이어폰을 꼽는다고 그랬는데 이어폰이 아니라 이렇게 점퍼에 보면 여러분 모자에 후두끈 있죠. 후두끈. 이거를 귀에다 놓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고 봤겠죠. 그죠? 나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쌤하고요. 지문 독해를 했으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쌤하고 일치 문제를 한번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치 문제 한번 자, 들어가 보자. 자, 7번.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걸 물었네요. 자,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 자, 1번. 파괴적 압축 방식. 자, 일단 파괴적 압축 방식이면 여러분 다하고 라를 봐야 되는데 다하고 라에 뭐가 나와야 돼? 정의가 나와야 돼. 여러분, 정의가 뭔지 알지? 정의라는 건 여러분 특성을 얘기하는 게 정의가 아니야. 정의는 여러분 definition, 그죠? 뜻을 풀이하는 게 정의야. 자, 이 문제를 여러분 틀린 사람들은 감으로 정의? 뭐 지문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여러분 다하고 라를 보면 파괴적 압축 방식의 원리는 나와 있고 특성도 나와 있고 용도도 나와 있지만 파괴적 압축 방식이라는 게 뭔지 그 정의에 대한 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답은 바로 1번 답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비파괴적 압축 방식의 특성. 자, 비파괴적 압축 방식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죠. 다단락 첫째 줄. 자, 다단락도 여러분 앞부분에 비파괴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아니면 나단락. 변경이나 손실이 전혀 없지. 이것도 여러분 비파괴적인 거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2번은 여러분 나단락 혹은 다단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3번 비파괴적인 압축 방식의 적용 분야. 비파괴적인 압축 방식의 적용 분야. 실제로 여러분 나단락 보면 셋째 줄에 한글로 작업한 비파괴적이니까 여러분 일단 나 위주로 봐야 되겠지. 자, 3번 여러분 나와 있고요. 4번 mp3에 사용된 압축 원리와 특성. 4번 답지는 여러분 당연히 이 지문의 주제가 될 거니까 당연히 확인할 수 있겠지. 주제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답이 안 되겠지. 5번 인간의 인식 능력과 압축 원리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자, 봐달락 봐봐. 둘째 줄. mp3는 컴퓨터가 디지털 사운드를 미리 분석해서 인간의 두뇌가 걸러낸다라고 그랬지. 그럼 당연히 인간의 인지 능력과 압축 원리의 관계가 분명히 봐달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 몇 번? 1번이 답이 될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 여러분 정의가 되려면 정의를 받는 항이 있어야 되고 정의를 하는 항이 있어야 돼. 인간은 정의를 받는 항, 정의해야지. 정의항. 생각하는 동물이다. 음악은 음악 정의를 받아야지. 그럼 뒤에 정의하는 부분 예술, 소리로 표현되는 예술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와줘야 돼. 정의. 반드시 여러분 그 과정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하고요. 첫 번째 지문, 자, 연습 지문 7 지문을 했는데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 하나입니다. 서론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을 모두 이끌어내는 내용. 이 과정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연습 지문 7 끝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연습 지문 8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연습 지문 8번째. 연습 지문 8번째. 자, 이 지문에는 또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 이 지문은 여러분 또 달라요. 제일 어려운 지문이야. 병렬식 지문도 아니고 통시적 지문도 아닌. 병렬식 지문도 통시적 지문도 아닌. 그래서 중심 문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 그런 수업을 한번 이제 진행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지문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앞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문이 뒷장까지 넘겨가서 여러분 봐달라까지 있어요. 길다. 길죠? 쌤 다리처럼. 쌤 다리 길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길다라고 얘기를 해줄게. 자, 가나, 다라, 마, 바. 보시고요. 솔직히 쌤 다리는 길지는 않아요. 죄송합니다. 쌤이 중1, 2때 반에서 1번이었거든. 키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걸 한 번도 못 해봤어, 중1, 2때. 근데 그게 기억이 나는데, 키는 정말로 작았어. 쌤 중1 때 키가 135, 5.6이니까 뭐 이랬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 이렇게 쭉쭉 커서 지금 이렇게 이제 장신의 대열에 합류했거든. 자, 그랬는데, 그때 체력장,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키는 내가 제일 작은데, 앉은 키는 내가 제일 작은 게 아니고,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래. 왜 애들한테 자랑했지. 나 앉은 키는 커! 그때 애들이 와!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나나 내 친구들이나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죠? 앉은 키가 그렇게 큰 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가달락서부터 한번 보죠. 자, 지문이 길더라도 분석은 해줘야 되니까. 자, 밑줄. 21세기에 이르러 정보기술 분야에서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말은 유비쿼터스이다 라고 그랬지. 그럼 일단 그 다음 문장은 유비쿼터스가 뭔지 자세한 뜻풀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 가달락을 보니까 자 몇 세기에 이르러 21세기에 이르러 자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이 단어가 여러분 자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지. 자, 결국 여러분 이 글의 제재는 유비쿼터스가 됩니다. 자, 유비쿼터스가 여러분 이 글의 제재가 되는 거예요. 자, 봐달락 봅시다. 첫째 줄. 유비쿼터스 사회는 인류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밑줄거. 그러나 그런 사회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염려하는 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가시성이다 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봐달락에서는 자 유비쿼터스의 문제점으로 자 필자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여러분 뭐를 말하고 있냐면 비가시성을 말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비가시성이 뭔지 설명을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봐. 이 글 전체가 유비쿼터스의 문제점은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 단락이 여러분 요약 아니지. 그 다음에 분명히 여러분 지금 밑줄 친 거 보니까 필자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있어. 얘들아, 모든 사람들이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있어. 이건 사실이니 의견이니? 필자가 야 유비쿼터스 이런 게 문제야 라고 얘기한다면 의견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단락은 이 글의 결론이라고 보는 게 여러분 힘듭니다. 자, 하여튼 마지막 단락에서는 유비쿼터스의 문제점 비가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글은 서론 결론을 통해서 본론의 내용이 추리가 안 돼. 전혀 안 돼. 이 글의 제재가 유비쿼터스다 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잡혀. 그럼 일단 여러분 어려워지겠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지문은 병렬식 구성도 아니고 통시적 구성도 아니야.
보통 병렬식 구성이면 첫째, 둘째에 해당하는 거 찾으면 중심 문장 찾기 되게 수월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연도나 시대도 없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쌤하고 배운 이제 중심 문장 찾는 원칙에 의거해서 중심 문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 병렬식 구성은 중심 문장이 쉽게 보이니까 밑줄을 그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병렬식 아닌 지문은 본론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심 문장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좋아, 얘들아. 지문의 내용을 정말로 꼼꼼하게 읽으면서 읽으면 본론의 틀을 파악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어려워. 왜? 나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 병렬식 구성도 아니고 서론 결론의 내용을 추리할 수 없으면 본론을 통독을 해. 훑어가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원칙에 의거해서 어떤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 것이고 중심 문장이 없을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지문이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왜? 서론 결론을 통해서 추리할 수도 없고 병렬식 구성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나달락을 읽는 거야. 자, 나달락을 읽어. 자, 첫째 줄 읽어. 어떤 시스템이 유비쿼터스의 성격을 지니든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 두 가지야. 하나가 내재성이고 하나가 이동성이지. 자, 그러면 분명히 나달락에선 처음 두 문장이 중심 문장. 아니, 오히려 첫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한 거야. 왜? 대답해줘. 왜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니?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 봐. 어떤 시스템이 유비쿼터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가질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지. 일반적 진술이지. 그럼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지? 내재성하고 이동성이야. 실제로 여러분 나달락에서 내재성이 뭐고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이동성이 뭔지 설명하고 있다고. 결국 나에서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심 문장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두 번째 문장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 진술이기 때문에. 그죠? 자, 결국 여러분 나달락에는 유비 쿼터스의 조건? 기준? 모두 몇 가지가 나왔냐면 두 가지가 나왔지. 자, 무슨 성하고 무슨 성을 들었냐면 내재성하고 이동성을 여러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치? 자, 나달락에서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중심 문장으로 잡은 이유는 일반적 진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 진술. 그렇구나. 자, 그런데 이제 다달락을 봅시다. 자, 다달락. 자, 다달락. 자, 접속어가 뭐가 나왔냐? 자, 예를 들어가 나왔어. 예를 들어.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에 설명했던 원칙 하나만 더 여러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쪽을 여러분 들어올게요. 자, 이쪽 봅시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글이 있다고 칠 때, 자, 문단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접속어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결정해. 그러니까 봐. 이 문장을 읽으면 뒷문장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고 역으로 뒷문장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기를 짐작할 수 있잖아. 즉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접속어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결정해. 자, 그런데 선생님이 문단 앞에 있는 접속어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앞문단과 뒷문단의 관계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문단 앞에 있는 접속어는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혹시 이달락의 중심 내용을 잘못 잡아도 접속어 보고 이 문장을 보면 아, 내가 중심 문장을 잘못 잡았구나 해갖고 앞으로 다시 들어가서 중심 문장을 잡아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볼게요. 잘 봐. 이런 생각을 한번 그럼 해보자, 얘들아. 자, 이제 이 지문과 관련된 거야. 봐봐, 얘들아. 자, 어떤 문장이 있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라는 접속어가 있다고. 그럼 여러분 이 다음은 읽어 안 읽어? 안 읽지. 왜? 예자가. 그럼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가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이 문단은 앞문단에 예시단락이 된다고. 그러면 이 단락은 여러분 무시해도 좋아요. 선생님 100%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문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지문을 깔끔하게 가다듬어 줘야 돼.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원칙이 문단 앞에 있는 접속은 이 원칙을 지켜주지 않는 지문들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지문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지문들 보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수능하고 평가원은 정말 많은 출제위원들의 노고와 노력이 담긴 전문가들의 시선이 담긴 그런 지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잘 다듬어진 지문은 이 원칙이 분명히 적용이 돼요. 쌤 얘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도 여러분 질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지문이라고 여러분 다 같은 지문은 아니야. 자, 다시 문단 앞에 있는 접속어는 앞문단과 뒷문단의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저쪽 지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감하게 여러분 다단락은 처리하고 넘어가. 아, 다단락은 길잖아, 이 지문. 이 지문을 하나하나 읽고 어떻게 다 이해가냐고. 자, 다는 나의 뭐구나? 예시구나. 됐어. 실제로 선생님도 지금 쌤도 이제 지문 분석을 다 하고 중심 문장도 찾고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다단락에는 예를 들어가 파란색 볼펜으로 체크되어 있고요. 아무것도 여러분 체크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제로 여러분 다단락 봐봐. 처음에 냉장고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끝에 휴대전화의 예로 끝나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여러분 다 예야. 읽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니? 냉장고에 휴대폰에 얘 왜 읽었을까? 그리고 만약 시험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도 안 나왔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달락 갈게요. 자, 라달락 첫째 줄 밑줄거 어떤 기기가 스스로 서버의 역할을 하되 그 일부가 휴대 가능하고 무선을 지원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유비쿼터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봐 얘들아. 어떤 기기가 스스로 서버의 역할을 하되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내재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 일부가 휴대 가능하고 무선을 지원해. 휴대 가능하고 여러분 무선을 지원해? 이게 바로 무슨 성과 관련돼? 이동성과 관련돼 얘기가 되겠지.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라달락은 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서부터 나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여러분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이 얘기죠. 유비쿼터스는 내재성과 이동성을 갖고 있다. 요 얘기를 여러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라달락 둘째 줄서부터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마달락을 봅시다. 밑줄 유비쿼터스 시스템의 목표는 정확한 정보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기기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되 가장 자연스러운 정보 접속 실현을 하는 데 있다. 자, 그런데 자연스러운 정보 접속 그게 뭐야? 셋째 줄 보세요. 자연스러운 정보 접속은 이거야. 그죠? 자, 얘들아 유비쿼터스의 목표는 자연스러운 정보 접속이야. 자연스러운 정보 접속이 뭔지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달락도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지. 왜? 일반적 진술이니까. 자, 결국 여러분 마달락은 자, 유비쿼터스의 목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지문을 정리하기 전에 이 지문의 나, 다, 라, 마의 중심 문장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실질적으로 4가지 원칙 중에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글 전체의 제재 및 결론과 부합되는 내용, 서론 결론을 통해서 추리한 내용이야. 근데 그게 여의치 않을 때 가장 많이 여러분 써먹게 되는 건 특히 설명문에서 많이 써먹게 되는 건 일반적 진술이 구체적 진술보다 중요하다. 이 원칙을 여러분 가장 많이 써먹게 돼요. 2번 원칙 있지. 2번 원칙. 특히 설명문일 경우. 그리고 보통은 여러분 설명문일 경우는 각 단락의 중심 문장이 앞에 있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보통 설명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주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 진술이 앞에 나오고 뒤에 구체적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흔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독해를 할 때는 각 단락의 처음하고 마지막을 봐라. 근데 그건 여러분 각 단락의 처음하고 마지막을 봐라. 이건 좀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기는 하지. 하지만 100% 그러리라고 장담은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얘기를 펼쳐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제재는 분명히 여러분 유비쿼터스고요. 자, 됐지? 자, 이 지문은 여러분 결론이 없는 지문이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뭐냐? 실질적으로 이 글의 주제 단락을 하나를 잡을 수는 없어.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유비쿼터스의 자, 나, 다, 라의 내용, 조건.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점.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적어주는 수밖에 없겠지. 왜?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본론의 내용들을 여러분 다 써주는 거야. 자, 됐지? 자, 이 질문은 여러분 구조화 안 되죠. 자, 구조화 안 돼요. 왜? 병렬식이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4강에서 뭐라 그랬어? 구조화가 안 되면 요약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그랬지. 아, 이 글은 유비쿼터스가 지금 21세기에 들어 중요한 하도로 등장하고 있는데 유비쿼터스의 두 가지 조건인 이동성하고 내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걸 바탕으로 유비쿼터스의 목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진술한 글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여러분 문제에 들어갈 겁니다. 자,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문단 앞에 있는 접속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문단 앞에 있는 접속어. 자,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 이제 일치 문제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유비쿼터스의 개념은 무엇인가? 자, 유비쿼터스의 개념은 분명히 여러분 어느 단락에 나와 있냐면 가단락 보세요. 가단락 두 번째 문장에 여러분 유비쿼터스에 뭐가 나와 있어? 정의가 나와 있지. 유비쿼터스란 이런 걸 유비쿼터스라고 얘기를 한다. 확실히 알아주시고요. 자, 2번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지향하는 바, 지향하는 바.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지향하고 지향이 있었어. 지금 여기선 여러분 지향이 있었고 우리 앞 강의에선 지향이 있었는데 이 지향은 금지를 통해서 여러분 발전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지향은 여러분 뭐 어디를 좋은 곳을 여러분 어때? 향한다. 발전의 개념이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꽃 꺾는 것을 지향하자 그러지. 왜? 금지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발전이 있는 거니까. 선진사회를 뭐하자? 지향하자. 왜? 이건 여러분 금지의 개념이 없는 거잖아. 아니, 금지의 개념이 없잖아, 지향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는 안 써. 지향은 결국 뭐뭐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공부를 지향하자. 이렇게는 안 쓰지. 왜? 금지는 맞지만 발전의 개념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지향은 금지를 통한 발전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지향은 여러분 발전이 있어. 그러면 결국 여러분 유비쿼터스의 지향점. 그럼 이건 여러분 유비쿼터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마단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3번. 유비쿼터스 사회의 구현을 촉진하는 방안. 요건 여러분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상용화될 수 있는 예로는 아까 분명히 여러분 다단락에 예시 나왔잖아. 5번.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구현된 사회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은 여러분 분명히 다단락에서 언급이 됐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병렬식 구성의 지문도 아니고 통치적 구성의 지문도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기술 지문이지만 분명히 중심 문장 찾는 원칙에 의거해서 각 단락의 내용을 찾을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요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겁먹지 말도록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병렬식 아닌 지문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지문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쌤은 장담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분명히 쌤한테 언어에 대한 마인드를 전수받고 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쌤하고 이제 5강을 여러분 마무리 짓도록 하시고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벽쌤, 우리 벽쌤들 믿는 거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